자, 이번 질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란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자, 확정일자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듯합니다. 확정일자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법에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한테 보다 어떤 그 강한 권리를 주기 위해서 확정일자 제도를 만들었는데 확정일자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에서는 확정일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그 설명을 하기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재산을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참여하려는 초보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신의 전 재산을 움직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경매 행위를 하려고 하면서도 이런 규정이나 법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입찰함으로 해서 손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수강생들에게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00% 적용됩니다. 이걸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별법 우선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겨나게 된 그 논리는 사회적인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겁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오로지 임차인만을 위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 그걸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임차인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임차인들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면 경매 관점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입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 전입일자는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날짜가 되고 전입이 없는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을 해야 되는데 경매의 관점으로 전입일자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분석 시간에 배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 A와 임차인 B가 있는데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 B는 대항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전입한 임차인 A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입일자에 따라서 대항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는데 대항력이 있고 없고는 임차인한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깁니다. 임차인 B 같은 경우는 절대로 임차보증금을 100%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임차인 B보다 앞서서 등재되어 있는 권리의 금액이 작아서 B가 배당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혹여 이 권리의 금액이 커서 임차인 B까지 배당할 금액이 없다 손 치더라도 임차인 B는 어디서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배당 금액이 0이어도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당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집에 그 매각된 집에서 안 나간다고 버팅기게 된다 그러면 법원의 강제 집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B의 권리는 상당히 불안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임차인 A 입장에서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임차 보증금을 100%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통해서 임차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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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할 수도 있
또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 낙찰자한테 인수시켜서 그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의 전입일자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질문이 올라온 확정일자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뭐냐면 임차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차 하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배당의 순서가 없습니다. 빨리 설정이 되건 늦게 설정이 되건 동순위로 안분 배당이 되기 때문에 채권은 순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제도가 없었을 때는 임차인들이 채권이기 때문에 항상 물권에 뒤져서, 우리나라는 물권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물권에 뒤져서 배당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을 등기하면 나름대로 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임차권을 등기하려면 주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피해보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임차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고민을 한 끝에 확정일자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의 근본적인 취지는 계약 당시에 그러한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관공서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갈 때 계약서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미 그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그 계약서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의미는 그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경매로 들어오면 확정일자는 배당의 순서로 되어집니다. 따라서 채권이기 때문에 배당이 밀렸던 채권은 서로가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배당의 순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순서가 없던 것을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해서 확정일자가 배당의 순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화 시켜주는 그런 강력한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또 임차인의 지위가 달라지는데, 배당 요구를 하면 법원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절대로 매각 대금에서 배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전입일자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만을 따지면 되시고, 확정일자는 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순서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는데, 복합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렸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분류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이렇게 공식화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